자, 이건 곧 나올 책이고, 이건 노트. 선생님들 노트 할 걸 그냥 간단히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책으로 제본으로 해서 노트를 나눠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책은 두꺼워가지고 이것 가지고 다 시험 보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금 랩 형태로 했던 것들을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혹시 교육학과 나오신 분 있어요? 교육학과 또는 교육과 관련된 거. 사범대학 없죠? 교육학 처음이죠? 자, 그리고 이번보다는 내년 준비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제 이름은 이렇게 되고, 제가 쌤 처음 만났으니까 공부하는 거, 수험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수험생활 공부하는 법을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수업이니까. 혹시 교육학 책 한 번도 안 봤죠? 이제 공부하는 법을 조금 이야기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시험장에서 기억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날 때가 가장 힘들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기억나게 하는가.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학도 마찬가지일 거고, 선생님 국어, 수학이 없죠. 국어나, 영어, 국어, 영어. 우리 쌤들 행정학 안 보니까 교육학. 그 다음, 과목이 뭐가 있었죠? 행정법 보죠. 행정법. 또 하나 과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국어, 영어, 행정법. 또 하나 과목이 뭐죠? 한국사. 왜 되게 어렵죠, 한국사.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할 때 전부 다 생각나게 해야 돼. 생각나게. 인출이 돼야 돼, 인출. 인풋보다는. 그래서 항상 사람이 공부할 때는 주소가 있게 해야 돼요. 주소가 있어야 인출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쌤 지금 부산에서 살고 계실 건데, 부산 친구 누구 해버리면, 친구에 있는 누구 하면 뭐가 안 가요? 편지 안 가죠. 그렇죠? 또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산의 친구의 무슨 동에 어디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잘 갈 수 있죠. 소포도 가고. 그럼 꺼낼 때 우리 머릿속은 이렇게 집어넣어야 뭐 할 수 있어요?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당이다. 경당이다 이렇게 하면 경당에 대한 내용을 쭉 문제로 냈어요. 그럴 때 이 교육학에서, 한국교육사에서는 뭐가 있다? 그렇죠. 교육 제도하고 크게 사상사가 있는데, 교육 제도가 고려 전까지는 선발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학교 제도겠죠. 학교 제도. 그럼 선발 제도가 없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겠고, 학교 제도에는 공립과 뭐가 있겠어요? 사립. 국가가 세운 것과 개인이 세운 거. 사립에 경당이 있다. 그러면 경당에 대해서 목적부터 쭉 특징이 쭉 있겠죠.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제 간단한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할 때만이 오래
인출이 쉽고 파지도 오래 기억돼요. 오래 기억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다른 과목 할 때도 항상 전체를 이렇게 체계를 잡고 주소를 줘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경당 전체 그냥 대학 따로 경당 따로 다 이렇게 해오면 나중에 기억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헷갈려요. 자, 봐요. 공립하고 사립 때문에 차이 때문에 나온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굳이 안 외워도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으면 굳이 경당이 사립 아니라 그래도 이거 체계만 봐도 그냥 경당은 사립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예요. 이건 어떤 것이 됐든 행정학이 됐든 그렇죠. 한국사가 됐든 국어가 됐든 국어도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죠. 품사 따나오고 품사에서도 종류별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인출할 때 굉장히 잘 될 수 있고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주소가 있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어차피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리고 정확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것 활용하는 게 가장 또 도움이 돼요. 청킹. 만약에 우리 선생님 혹시 비고치키라는 학자 알아요? 또 처음 들어봤죠? 갑자기 무슨 비고치키? 비고치키라는 학자가 비계 설정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비계라는 건 이제 발판이라고도 하고 비계라고도 하는데, 비계는 우리 아마 건축한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1층 짓고 2층 지을 때 공중에서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을 비계라고 그래요. 이제 스캐폴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그냥 비계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비고치키는 교사들은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해주는 것이 좋다. 이 비계 설정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고치키는 아이들의 사고를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그럴 때 이렇게 주입하면 절대 발달되는 게 아니라 힌트나 단서를 줘서 스스로 이렇게 올라서도록 하는 게 사고 발달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비계 요소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비계 요소 있으면 이를테면 왜 비계를 하느냐 지금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자기 조절 증진하기 스스로도 비계. 그 다음 어떤 거 한다. 상호 주관성.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이 눈높이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자기 조절 상호 주관성. 그 다음 따뜻한 반응. 그 다음 이걸 가르쳐 줄 때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엄마가 아이 가르쳐 줄 때 퍼즐 맞출 때 어떻게 맞춰요? 엄마가 다 맞추고 따라해 그러지 않죠. 퍼즐 맞추면서 하나하나 힌트나 단서만 주죠. 라면 같은 거 끓이는 퍼즐이 있다 그러면 자 물을 얹었다. 우리 그 다음 뭐 했었지? 뭘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주자는 거야. 그래야 아동들이 그 다음 학습할 때 엄마가 맞추고 따라해 할 때는 그것만 배우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훈련하다 보면 생각하는 능력이 발달하겠죠. 그렇게 하자는 건데 그러면 자기조절 상호조절성 따뜻한 반응 도구의 사용 그 다음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 그 다음 이거 이제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더 힌트나 도움을 줬을 때 알 수 있는 것과 힌트나 도움이 줘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힌트나 도움을 주면 알 수 있는 영역이 근접발달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심리학 때 다 배우니까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이럴 때 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하냐 전부 다를 여기를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자 공자도 상근 따 이런 식으로 앞자를 따져 쌤들 그래서 외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외우는데 우리 쌤들은 보통 이렇게만 외우다 보니까 앞부분만 따서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앞부분 따서 하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다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넣어줘야 돼요. 혹시 1박 2일 지금도 하니까 1박 2일 아시죠? 1박 2일 때 첫 1박 2일 때 나온 걔 이름이 누구예요? 그건 모르겠죠. 첫 1박 나영석이 처음 할 때 모르실 거고 상근이었어. 상근이. 그래서 공자가 도를 행하니까 상근이도 따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넣어서 그래서 이럴 때 비계 설정할 때 엄마가 이렇게 하듯이 공자가 저작게 삼내면 풍어를 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의미를 넣어서 해주면 그냥 이거하고 저거하고 잘 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쌤 청킹을 하더라도 스토리 청킹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임진왜란 일어난 연도는 잘 안 잊어먹죠. 왜 그래? 거기에다 이야기를 넣어서 그런 거죠. 자,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이 청킹을 하더라도 이 청킹으로 그치면 안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청킹 스토리라고 그래서 거기 스토리를 넣어주면 잠깐 책을 가져오면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이건 옛날에 제가 쓴 책인데 제가 쓴 책은 이렇게 쭉 전체를 하고 나서 전체를 다 외울 수 있도록 앞에다가 이렇게 쭉 써놓고 스토리를 밑에다 써주고 그리고 이 전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처음이니까 하면 우리 쌤들이 너무 놀랄까봐 안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다 암기할 수 있도록 보통은 역사 같은 건 그렇게 하면 크게 도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인 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쌤 행정학 같은 건 행정은 안 보니까 그렇지만 행정법 같은 경우도 좀 정확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법률 요건 그럼 요건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요건들이 또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법을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가 쭉 나오면 그 효과들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예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해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한번 교육학을 통해서 그것도 한번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100% 장담하겠는데 1년 안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 정도 하면. 어떤 교육학도 쌤 웬만하면 진짜 정말 어려워서 한 문제 틀리거나 아니면 만점 받습니다. 100%.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교육학만 한 20년 강의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 과목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빨리 합격할 수 있어요. 단기에 합격할 수 있어요. 제일 효도하는 것이 단기에 합격하는 거죠. 1년 안에 합격하는 것. 그리고 일단 이런 공부 방법을 하면서 만들어 보면 일단 재미가 있어서 덜 지루해요.
애우는 것도 애우는 거지만 항상 이렇게 맵을 만들어 보면서 쭉 간다. 우리 쌤 공부할 때 그냥 미안해 첫날이라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읽었죠. 공부할 때. 읽으면 어때요? 한 5분 정도는 정신 들어서 읽었는데 한 5분 넘으면 딴 생각하고 있죠. 그쵸? 안드로메다로 가 있잖아.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고 그냥 책장은 넘겨지고 다 안전히 있고 다 읽었는데 뭔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쵸? 왜냐하면 문제의식 없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책을 읽을 때는 내가 이거 맵을 못하겠다 그러면 목차를 떼야 돼요. 목차를 떼고 1장, 1절, 그 다음 1, 2, 3 이것들을 스스로 써야 돼요. 내가 그러면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1장에 1절, 2절 쪽에 있으면 3절에 있으면 이런 걸 말하려고 쓰는구나. 써왔구나. 책이 이런 거구나. 책을 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질 거 아니에요. 내가 행정법을 쓰든 뭐하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런데 1장에서는 뭘 하고 2장에서는 뭐 하고 3장에서는 뭐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어차피 이렇게 제시해 주고 해요. 그 다음 여기에서도 다시 이거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쌤들이 평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의미 있게 읽어요. 여기서 이런 거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아까 행정법을 다시 말한다면 행정법은 요건, 그다음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놓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효과 이야기하고 전체를 그러면 여기 있다가 여기 읽으면 또 연결이 안 돼요. 그걸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잘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쌤, 이제 이건 공부하는 법이고, 생활을 할 때, 수험 생활을 할 때 쌤들 아메바가 됐으면 좋겠어, 아메바 되게 단순하죠? 단세포죠? 그쵸? 쌤들도 아무 생각 없어라는 게 아니라 생활을 굉장히 단순화해야 돼, 단순. 제일 빨리 합격한 사람들은요, 생활이 단순한 사람들. 쌤들이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복잡하게 되면, 생활이 복잡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해만, 1년 안에 합격한다. 나는 절대 2년 안 간다. 1년 안에 합격하겠다. 그러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모든 걸 딱 단순화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생활해야 이게 집중이 돼서 그 과목에 이 생활에 집중이 돼서 1년 안에 끝내지, 이렇게 안 되고 친구 뭐 한다고 그래 이 친구는 정말 친한 친구니까 꼭 가봐야 돼. 친구 뭐 하면 또 그게 또 가족 행사니까 반드시 가야 돼. 가족 행사니까 반드시 가지 말고 합격해서 가십시오. 대우 받으면서 가야지. 굳이 대우도 안 받는데 가는 것보다는 그러겠죠? 그래서 생활을 단순화해서 아메바와 같은 생활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쌤 됐으시면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잠시 밀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잠시 차단하면 알죠, 좀. 그럼 인간관계 끊어질라나.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을 그렇게 해요. 전화기 새로 바꿔서 전화 못했다고, 누군지 몰랐다고, 안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1년만 참으시면 대한민국 공무원 되면, 보통 우리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디로 많이 가요? 그렇죠. 학교로 많이 간다,
그렇죠? 학교 행정실 가면 사실 일단은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죠? 물론 교육청으로도 갑니다. 근데 행정실 가면 별로 터치를 안 받습니다. 그게 왜냐면 시청 모두 공무원들이에요. 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행정실은 교사와 행정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 건들지 않죠? 왜 건들어? 물품 안 사주면 큰일 나는데, 돈 안 주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전혀 여기하고는 일단 간섭자들이 정말 적어요. 간섭한 사람들. 그리고 방학이 교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사실은. 이분들은 방학 때 뭐 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라도 듣지만 여기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방학 때는 특히 뭐가 없겠어요? 뭐 학생들이 뭔 일을 해야 보고를 하고 일이 있겠죠. 여기서 나가서 일하는 거 그냥 관리 일이에요, 관리. 그래서 나가서 그냥, 그럼 진짜 방학을 제대로 보내는 곳이 기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의식을 갖고 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근무 조건은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저보다 다시 뭐 공무원 돼서 선택해라 그러면 저는 일반 행정보다는 이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서설은 그만하고, 자,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들, 그럼 다른 과목들은 이미 들어갔나요? 국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워요? 국어가 어려워요. 한국사도 어렵고, 한국사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괜찮고, 그렇죠? 영어도 배웠고, 국어도 배웠고, 행정법 이 교육하기 제일 어렵겠네. 자, 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는 교육 심리학 이런 것부터 하는데, 우리 쌤들이 그래도 한국사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 교육사부터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친숙하겠다. 그래서 한국 교육사부터 오늘 할 겁니다. 우리 쌤, 한국사 배울 때, 우리 쌤 한국사 배울 때 어떤 게 배웠어요? 정치, 경제, 그쵸? 사회, 뭐, 이런 걸 다 배우고, 교육과 문화, 뭐, 이렇게 해서 교육과 문화 좀 배우죠. 그러면서 뭐, 빗살무늬 토기부터 엄청나게 많은 토기들 배우고, 그쵸? 다행인 게 그런 거 전혀 안 나온다니까. 그냥 어디에 관계된 것만, 교육사에 관계된 것만. 자, 그러면 쌤 필기는 여기다 하고, 쌤 전 권에 걸쳐서 이게 이제 그려지는 교육학이라고 책이 하나 있긴 한데, 쌤들한테는 제본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전 권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쌤들이 필기할 때 여기는 그냥 이걸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만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요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보고 싶은 부분 하면 참조해서 보고, 이걸로 이 두꺼운 걸로 공부해서 언제 합격합니까? 빨리 나올 것만 보고 합격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육사부터 하겠습니다. 쌤, 그러면 한국교육사 했을 때 제가 체계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눌 겁니다. 항상 교육사니까. 우리가 교육사니까 어떻게 나올 거냐면, 크게는 교육사에서는 교육제도하고 사상. 쌤, 나중에는 제가 안 나올 거 다 빼고 나올 것만 다 가르쳐 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은 전체를 좀 알아야 나중에 나올 것만 해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배울 거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육제도, 교육사상 이렇게 나누고 교육제도는 제도니까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학교제도, 그 다음 선발제도. 한국 교육사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상을 굳이 넘어갈, 그러니까 이 체계가 딱 이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는 어땠어요, 우리 쌤? 정치, 뭐 경제 많이 쭉 나눠졌죠. 정치도 중앙정치, 지방정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뭐 경제도 이를테면 조세제도든 또 토지제도 이런 식으로 쭉 나눴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잖아. 근데 한국 교육사 얼마나 심플해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육사는 왜 배워요? 자, 교사들이나 이걸 지원해주는 행정실, 교육공무원이나 우리가 교육사를 왜 배워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한국사들은 어떻든 왜 이렇게 이걸 배우죠? 역사를 배우죠? 그렇죠. 이거면 의도만 알면 출제 의도를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우리가 이거 배워서 뭐 하려고? 왜 이걸 시험에 내? 그쵸? 시험 낼 필요 없잖아. 필요 없는데 내면 그건 제약이죠. 수험생들에게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뭡니까? 역사는,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과거는, 그러니까 역사 또는 과거사는 오래된 미래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좋습니다. 그게 여기 핵심이에요. 우리가 항상 역사라는 것은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지금 이걸 배워서 현재 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런 시사점을 주는 것을 출제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쌤, 화랑도가 왜 그렇게 출제를 하고 싶어요? 하고 출제를 해요. 화랑도가 뭐가 좋다고? 그쵸? 옛날에 쓰던 제도인데. 딱 하나야, 그냥. 화랑도는 전인교육 했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봐. 맨날 신체 키울 생각도 안 하고, 정의적인 거, 이런 것들 있죠? 정서적인 것, 이런 것도 안 하고, 오직 입시 위주만 교육만 하고 있으니, 자, 옛날에 이런 전인교육을 키워서 그 화랑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됐는지 봐라. 사실은 정말 제대로 된 인재는 이런 전인교육을 했을 때 인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들, 교육했던 걸 본받으면서 한번 뭐 해보자. 그렇죠? 교육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곳에서 시사점을 받고 해보자. 이래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쌤, 다시 한번. 우리가 12도는 왜 안 낼까요? 많이 내는 게 아니고 12도 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12도는 들어봤죠? 고려시대의 사학 12도. 안 들어봤어요? 12도는 사학이에요. 이거 뭐 하겠어요? 과거 시험 보려고, 그러니까 직원거라고 그래서 자기 과거 출제위원이 와서 뭘 세운 거야? 학교를 세운 거야. 이딴 학교가 지금 시사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 세우면 안 되죠. 평가원 원장이 저기 학교 하나 세운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건 완전히 뭘 위해서 세웠겠어, 그럼. 내가 평가원에서 근무해 봤는데, 시험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출제하고, 그럼 자, 일로 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줄게. 시사점 하나라도 있겠어요? 지금이? 없는데, 학과라고 그래서, 여름에 이제, 이 조용한 절이나 승방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건데, 맨날 이렇게 같은 곳에 갇혀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데 가서 하는 새로운 방법이야. 교육의 방법에서. 그거 하나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도 그냥 학교라는 공간에서 갇히지 말고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거 하자.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환경을 고려해서 공부하자. 이런 정도 시사점밖에 없어요. 느낌 알죠? 이제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뭐 그걸 출제했다면 그 사람들은 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출제를 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대부분 전공한 사람들, 교수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건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찍을 수 있고 1순위, 2순위를 찍을 수 있고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좀만 접이 있고 따라오면 아마 교육학은 만점 맞고 다른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있어요. 이 두 가지 행정학, 교육학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하다가 갑자기 교육학 하나 몇 달 동안 해서 그건 아니죠. 요즘 똑같이 보니까 옛날엔 따로 봤었는데 어떻든 그건 아니겠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어쨌든 그럼 교육 제도 중에서 우리가 이 교육사라는 걸 잘하는 건 시대별로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교육사가 시작됐던 게 의미 있는 게 이제 삼국시대부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럼 삼국시대의 교육제도와 교육사상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삼국시대는 자 고구려, 신라, 백제니까 이걸 뭐 나라별로 따라 할 것도 없죠. 지금 삼국시대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 제도를 보면 자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이 역사적으로 보면 학교 제도는 우리가 역사 기록상으로 나온 것이 학교 제도는 다시 누가 세운 거? 국가가 세운 거. 원래 국립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공립할 때 공립만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써놨어요? 관악. 미안해요. 관악. 그냥 묶어서 그냥 관악이라고 합시다. 국가가 세운 걸 관악. 그럼 개인이 세운 걸 사.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통일신라도 그냥 삼국시대에 넣어줄까요? 자, 우리 쌤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이 역사에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에서는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서 발해하고 통일신라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다 나누어서 하기에는 한국사는 그렇게까지는 교육사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발해는 따로 그냥 간단히 보는 거고 역사도 기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는 이 속에는 삼국이라고 말하는 속에는 통일신라까지 넣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관악은 자, 고구려 때 세운 뭐가 있습니까? 태양. 통일신라 때 세웠던 북학. 그렇죠? 사학은 고구려 때 있었던 경당.
이 선발제도는 다시 이제 자세히 좀 해보겠지만, 독서, 산품과, 이건 통일신라 시대에 나온 거예요. 쌤, 한국사 할 때 다 들었던 기억은 나죠? 그쵸? 독서, 산품과.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요. 그럼, 지금 삼국시대에는 어떤 학교 제도가 있었고, 어떤 선발 제도가 있었고, 거기에 교육 제도 중에 딱 하나 희한한 게 있는데, 자, 여기 봐봐요. 제도는 제도인데,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뭐였어요? 화랑도는.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그래요. 어떤 걸 갖춰놓고, 건물을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육되는 것을 우리가 비형식적 교육이라고 그러고, 거기 이제 화랑도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학교 없이 교육했던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뭐 굳이 체제를 굳이 건드리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비형식적 교육 하나 써놔도 되겠고, 여기다 연결해서 비형식적 교육기관 이렇게 하나 써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비형식적 교육으로 뭐가 있었다? 화랑도가 있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태학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쌤,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역사 많이 배웠지만, 요즘에도 많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알아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건 기록입니다. 기록. 그래서 기록이기 때문에 추정한 건 안 나와요. 기록 위에 무엇을 가르쳤을 것이다. 100% 그런 건 무시해버리세요. 왜냐하면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틀리게 할 수가 없어요. 지문에다가. 추정한 걸 틀리게, 그러니까 그렇게 무엇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거의 100%라 그러면 또 나중에 항의 들어오니까 99%가 맞아요. 그건 지문을 고를 때. 그런 걸로 이거 추정 아닌가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로 틀리게 하면 나중에 문제되기 때문에 이런 거 맞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학부터 하나하나 보시면, 태학에 이게 시험 나올 가능성 몇 %입니까? 교육사에서 감히 0.9%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사에서도 이건 뭐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자세한 사지선다형을 넣지 그냥 넣을 수가 없겠죠. 기록이 뭐가 자세히 있어야만 그걸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가지고 내보지, 기록도 딱 한 두세 줄밖에 없는데 그걸로 뭘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선생님 막 처음 나왔다고 애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요. 태학은 거기 쌤 소수리왕이 어떤 왕인지는 알죠? 우리 쌤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뭐 소수리왕. 자, 거기 쌤 기본 책이 한번 봐봐요. 어차피 역사니까. 그 밑에 고구려 태학에 대한 기록 이렇게 돼 있죠. 쌤 한자로 써졌으면 아마 한 줄일 거예요. 그쵸? 그냥 번역해서 그렇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 다 유추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시험에는 딱 하나 나와요. 그냥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관악은 태학이다.
뭐 그것만 알면 되지. 태학이 뭐 그 안에 뭐가 있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쌤, 자 1년 안에 합격하는 비결은요, 나올 것만 하는 거야. 나올 것만 생각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된 걸 다 해요. 그래서 태학은 소수림한테 교육 목적은 뭐였고 교육 목적이 뭔지 모른다. 그냥 이렇게 써줘서 그러는 거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2년 여름 6월에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파견해서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답례로 초산문을 바쳤다. 태학을 세워 자제를 교육했다. 이거 다야. 태학을 세워서 자제를 교육했대요. 누가요? 왕이. 이게 다요. 그러면 거기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역사학자가 돼서. 선생님 역사학자 한번 돼보세요. 편하게. 이제 한 구절 갖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세웠으니까 관악 맞죠? 왕이, 그때는 이제 왕이 국가기관이니까. 이거 하나만 정확해요. 나머지는 관리, 인재를, 거기 보니까, 자제를 교육했다. 이것만 나왔지? 그러면, 선생님, 모든 과목은 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게 뭘고 안 나올 게 뭔지 좀 구분하시면 선생님 훨씬 빨리 정복을 할 수 있어요. 빨리.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냐면 다 추정 규정이에요. 그럼 왜 세웠을까? 아마도 자제라고 그래서 소수령 자제만 교육시켰겠어요? 여기서 자제는 분명히 왕이 세운 기관이고, 그러면 귀족 자제들이겠다. 이건 뭐 추리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귀족 자제를 왜 교육시켰을까? 이렇게 보면, 관리들 뽑고 양성해야 되니까 같이 가르치. 혼자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라를 같이 다스려야 되니까, 관리 양성이겠지. 관리들 양성하고 인재 양성이라고 그래서 틀렸다고 그럴까요? 인재 될 수 있잖아. 혹시 서민도 살짝 끼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하기는 옛날 체제상 조금 그러겠죠. 근데 그건 정답은 없어요. 관등 누구 이상 뭐 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제를 교육했다. 그래서 이건 다 추정 규정이에요. 교육 목적, 관리 양성. 그 다음 입학 자격은 뭐였냐? 여기 쌤 입학 자격 써줬어, 안 써줬어? 안 써줬는데 왕이 세웠는데 서민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족 자제. 자, 쌤 그래서 뒤에도 추측된다고 써져 있죠? 그 다음 교육 내용. 자, 그것도 짐작된다는 거죠? 자, 쌤, 이건 있어요. 자, 이 국가가 세운 것 중에서 국가가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국가가 세우긴 했지만 조금 다른 거고, 나머지 이제 한국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국가가 세운 것들은 유교를 가르쳤을까요? 불교를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도교를 가르쳤을까요? 국가가 세운 것은. 이건 좀 예외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이제 전쟁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예외고, 화랑도 펴놓고는 자, 불교, 도교, 유교 중에서 어떤 걸 가르쳤을까? 아주 쉬워요. 우리 춘추전국시대 알죠? 춘추전국시대에 유교를 가르쳤던 사람이, 세웠다는 사람이 공자고, 불교는 춘추전국시대에 나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온 종교죠. 우리가 알다시피 석가모니. 도교는 그렇죠. 노자, 장자. 이건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자 입장에서는
공자 입장에서는 핵심이 어떤 거예요? 충효죠. 충효, 충성과 효도를 다하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춘추 전국시대라 그러면 하은주가 있고 나서 춘추 전국시대는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버린 시대.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있을 때 공자는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가 봐봐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면 되잖아. 다행히 뭐 시간이 짧다면 살겠고 길다면 죽겠죠 뭐. 그렇죠? 어쨌든 내려가자는 입장이 여기. 그 하은주 시대에 같이 했던 하은주 시대 그 시대에 그대로를 본받자는 거고. 이제 뭐 법과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것, 그러죠. 빨리 새로운 길 찾자. 뭐 이런 생각인 거니까. 자, 어떻든 그래서 유교는 뭘 하자는 거예요. 그 핵심이 충과 효. 그렇죠? 자,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편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들도 한국사 할 때도 도움 될 거고 할 거니까. 유교는 우리 인간은 뭐가 있대요? 공자 같은 경우는 인, 맹자 같으면 사단 이런 거 갖고 태어났대. 그런데 뭐가 이 인을 실현하는데 방해를 해요? 이건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지금 좀 설명할게요. 선생님들의 욕망, 조금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돈을 꺼냈다고 이거 내가 점심 먹을 땐 더 맛있는 거 먹는데 그거 넣어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을 극복하자는 게 사실은 유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극기복례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극기복례 처음 들어봐요? 들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헷갈린다. 이때 기자가 몸기자예요. 몸기자.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에 있는 욕망을 극복하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게 극기복례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자 사상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충과 효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야 다시 옛날의 예법이 돌아오고 좋은 사회가 된다. 이게 유교의 생각이에요. 자, 불교. 쌤, 불교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하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거 하려면 끊어야죠. 부모 관계도 끊고 다 끊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절로 가야 돼요. 절. 그러면 국가에서 학교 세워놓고 자, 부모 관계도 끊어. 뭐 분신 관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것들 다 인연들을 끊어야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걸 다 끊자. 이게 불교 맞죠? 그럼 국가가 학교를 세워놓고 효도하지 말고 충성하지 마라 그러면 국가가 뭐하게 학교를 세우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세운 학교로서 불교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상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러면 지문 나오면 틀렸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도교도 무의자연, 무조건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자는 거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데 이거하고 맞지는 않잖아. 그래서 쌤 정식으로는 국가가 교육기관을 세워놓고 정식으로는 어떤 건 절대 안 가르친다. 불교나 도교 같은 건 거의 안 가르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교를 옛날에 이제 뭐 할 때 칠제 같은 거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도교를 기관 같은 것이 있으면 그런 거 소격서 같은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졸제로. 그게 특이하잖아. 유교기관인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딱 어느 정도 느낌이 왔죠? 목적도 그럴 거고, 교육, 입학 자격도 그럴 거고, 교육 내용도. 아, 유교겠다. 유교 경전이었을 건데,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딱 하나만 알면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유교 경전이었을 건데, 아무래도 여기는 왕이 세웠으니까 좀 낮은 단계였겠어요? 높은 단계였겠어요? 그쵸. 왕이 세웠으면 낮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경전 중에서도 고급 경전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나중에 이걸 경전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면 선생님들이 이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읽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 교사, 이제 여기가 약간 간략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박사를 두어 교육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의 교사 이름을 뭐로 불렀을 것 같다? 박사라고 불렀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거에서 나올 것, 태학에서 나올 것, 절대 다른 건 다 외워줘. 거기 무슨 교육 목적을 외우고 다 외웁니까? 외우지 말고 그냥 태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관학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학교이다. 이런 지문 나오면 맞다. 그렇죠?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자, 순서대로 하면 이제 경당이에요. 경당. 선생님, 이제 우리가 유교 경전에서 사서오경이라는 걸 들어봤죠? 사서오경 처음 들어봐요? 그럼 나중에 할게요. 지금 좀 들어보셨으면 한국사 일찍 나가니까 더 도움 되겠네요. 어쨌든 한국사 사서오경 그 부분 지나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도. 자, 두 번째 경당이라고 했죠. 고구려의 경당. 쌤, 경당도 한번 사료를 봅시다. 사료를 봅시다. 한 장 넘기고, 그러면, 자, 우리가, 쌤, 여기에다가, 태학에다가 내가 꼭 한 번만 봐도 되겠다. 그러면 거기 혹시 최초 관학이다 이런 것 안 나왔나요? 거기 왜 안 써놨지? 그냥 여기다 그냥 최초의 관학, 또는 우리나라가 세운 최초 사학에서 별표 딱 하나만 해놓고 여기서는 이것만 해보자 이러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구당서에 기록된 경당의 기록 이거 봅시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선생님들 구당서, 신당서 이런 말들은 한국사에서 배웠을 거고. 자, 보통 구당서 그러면 당나라 기록인데 신당서 이걸 새롭게 이제 각색한 거겠죠. 그럼 보통 옛날 걸로 주로 잡습니다. 거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풍속이 이제 우리 이 고구려를 기록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풍속이 서적을 좋아하여 문제기의 말먹이와 같이 가난하고 천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에 이르기까지 네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경당이라 부르며 자제가 결혼하기 전에 밤낮으로 이것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했고 책으로는 오경과 사기, 한서, 범협, 후한서, 삼국지, 손성의 진춘추, 옥편, 자통, 자림이 있다. 또한 문선이 있어 이를 더욱 중히 여긴다. 이번에는 좀 있네요. 그쵸? 이번에는 경당이라는 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건 사학이, 아까는 왕이 세웠다고 그랬으니까 관악 맞죠? 근데 네 거리마다 집을 지을 정도면 왕이 네 거리마다 이렇게 집을 짓고 경당이라고 이름 붙이고 할 일은 없겠죠? 사람들이 스스로 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학. 그러면 거기 경당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선생님 이거 최초의 사립교육기관 이 부분은 중요하겠죠. 이건 알려진 명확한 사실이니까 사립교육기관. 자, 교육 목적이 뭐냐? 뭐 보니까 유교 읽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좀 특징이 하나 있네요. 화속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 목적은 아마 유교 서민들이 배웠으니까 유교 윤리를 보급하거나 뭐 할 것이다. 군사 훈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입학 자격은 서민층 미혼 자제. 여기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미혼 맞죠? 그 다음 미혼 자제. 교육 내용으로는 송경 습사. 그게 이제 경을, 습사가 활석이에요, 활석이. 그래서, 문무 일치 교육이다. 이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최초의 사학이자 문무일치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사점이 좀 있겠죠. 현대의 시사점이. 자, 문무일치고, 그 다음 기록에는 구당서, 신당서 있고, 특징은 각 지방에 설치했다. 그죠? 자, 이것도, 그러면 쌤, 이 경당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경당은 태학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경당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단독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학이 전체로 나오겠지만 단독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기록을 그대로 하고 무슨 기간이냐? 어떤 거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기록을 가지고 어떤 학교 제도인지 명칭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것의 역사적 의의를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최근의 시사점 역사적 의의. 그럼 역사적 의의는 최초에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최초로 설립은 경당이 먼저인지 태학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학이 먼저로 봐요. 이게 소수리왕이고 이때는 상수왕 또는 그러니까 평양성으로 옮긴 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생가 쓰인 시기 같은 걸 생각해서. 그러면 분명히 이게 최초잖아. 그러니까 최초로 세운 학교 그럼 태학, 최초로 세운 관악 태학, 최초로 세운 사학해야 경당입니다. 가끔 그런 말장난으로 출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의의 보면 되고, 세 번째는 딱 어떤 책, 그 많은 책들 문제 절대 안 내요. 그럼 뭐 했다? 송경, 습사, 문무, 일치.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출제는 이렇게 나와요. 출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짝 바꿔요. 태학에다가 문무일치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당에다가 귀족자재만 이거 안 되겠죠? 분명히 소민자재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건 이 기록상으로. 우이구야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